자, 저번 시간에 K-민즈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자, K-민즈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K를 본인이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큰 단점이 있는데, 최적의 K를 이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K-민즈 클러스터링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초기 데이터에 대해서 랜덤하게 이니셜한 K개의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할당을 시키죠. 그래서 군집을 할당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중심점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중심점을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고, 여기서 다시 가까운 포인트를 이 군집에 할당을 시키고, 군집에 할당이 되는 데이터가 바뀌지 않을 때 클러스터링을 멈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 K민즈는 K기는 본인이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K기를 설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이 군집의 개수를 알고 있을 때예요. 뭐, 예를 들면 뉴스 기사. 제가 클러스터링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뉴스 기사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뭐, 정치, 연예, 스포츠, 시사, 뭐, 기타 등등, 한 대여섯 개 정도 될 수 있겠죠. 그걸 사전에 알고 있다라면은, 그렇게 K기를 지정해서 해주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K기를 미리 알고 있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엘보우 메소드와 실루엣 메소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엘보우 메소드를 그나마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기 쉬워서 엘보우 메소드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엘보우 메소드는 이제 군집 간 분산이나 전체 분산의 비율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분산이라는 거는 변동성 이야기했었죠. 변동성은 이제 분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클러스터 내에 대한 분산, 위딘 클러스터. 자, WSS는, 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분산인 거예요. 군집 내에서 각 데이터와 중심점에 해당하는 그 거리를 제곱을 해서 서메이션 한 게 이제 위딘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이제 WSS다라는 거고, 토탈 썸 오브 스퀘어는 자, 총 데이터의 평균점과 각각 데이터 간의 그 거리, 각각 데이터와 그 평균 지점의 거리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서메이션 한 게, 이게 사실 분산이죠. 전체 데이터의 분산. 전체 데이터의 분산이 이 토탈 썸 오브 스퀘어인데, 자, 군집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자, 군집이 잘 되어 있어요. 군집이 잘 되어 있으면은, 자, 만약에 이렇게 군집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누가 봐도 잘못된 군집이죠. 그러면은, 이제 위딘 클러스터가 어떻게 될까요? 위딘 클러스터가 이 군집 내의 중심점과 군집 내의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제곱합해서 서메이션 한 거죠. 그러면 위딘 클러스터의 이 변동량이 분산이 커지겠죠. 잘못된 군집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잘된 군집이면은 이 군집 내의 이 분산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엘보우 메소드는, 자, 기본적으로 이 군집 간 분산과 전체 분산의 비율을 보고 판단을 해요. 자, 제가 아까 이제 위딘 클러스터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 위딘 클러스터는 토탈 썸 오브 스퀘어의 이 군집 간 분산은 토탈 썸 오브 스퀘어에서 위딘 클러스터의 썸 오브 스퀘어를 뺀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위딘 클러스터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자, 이 BSS, Between Cluster Sum of Squares인데, 군집 간 분산, 군집이 잘 되어 있다면은 여기 중심점과 여기 중심점의 이 거리가 멀겠죠. 그렇죠. 군집이 잘 잡혀 있으면은 군집 간의 중심점의 이 거리가 멀겠죠. 그렇죠. 그래서 BSS는 커지는 게 좋다 라는 거죠. 그런데 커지는 게 좋은데 이 K기가 계속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커져요. 자연스럽게 커지게 돼요. K기를 데이터 수만큼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엄청나게 커지겠죠. 100%에 가까워지는 값이 되는 거죠. Total Sum of Squares 분의 BSS가 1이 되게 되는 거죠. K개가 데이터의 수만큼 커지게 되면은. 그런데 이 커지는 값이 가장 커질 때, 그러니까 갑자기 작아질 때, 이 마지널 코스트라고 하는데, 비용의 한계 비용, 비율의 한계 비용이 줄어드는 지점이 최적의 클러스터의 개수다라는 거죠. 이 레이시오 값이 증가하다가 갑자기 증가하는 게 작아질 때, 이 지점이 최적의 K 값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클러스터가 4개가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과 이렇게 보는 거는 거의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WSS, Within Cluster Sum of Squares가 낮아지는 지점, 낮아지다가 갑자기 낮아지는 게 줄어드는 이런 지점, 이 지점이 최적의 K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과 이거는 같은 결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루엣 메소드를 이야기할 건데, 이것도 엘보우 메소드랑 이제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AI라는 지표가 있고 BI라는 지표가 있고, 이 지표 두 개를 이용해서 뭐 실루엣이라는 지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보기엔 복잡한데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서 이해를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이 AI라는 거는 객체 I와 그 객체가 속한 군집의, 그러니까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의 유사성, 이 AI인 거고, BI는 자, 그 객체가 속하지 않은 다른 군집의 모든 객체들 간의 그 거리 중에서 최소값. 여기서는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이거인 것 같네요, 이거. 이 거리가 이 BI인 거죠. 그래서 이 실루엣의 지표는 자, 두 지표의 맥시멈 값 분의 자, BI에서 AI를 뺀 값. 그래서 이 지표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소값은 1이 되는 거고, 자, 이 값이 1이 되면 될수록 올바른 클러스터에 분류가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클러스터가 올바르게 분류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맥시멈 값, A의 BI 맥시멈 값은 뭐가 될까요? BI가 돼요. 그렇죠? 분류가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BI가 되겠죠, 맥시멈 값은.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 값은 거의 BI에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이 전체 실루엣 값은 1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클러스터가 잘 분류가 됐을 때, 잘 군집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실루엣 값이 1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K를 증가시켜 가면서 이 실루엣 값들을 보고 이 실루엣 값이 최대가 되는 K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클러스터가 2개일 때, 뭐 3개일 때, 5개일 때 각각 실루엣 값을 비교를 해봤는데 클러스터가 3개일 때 이 경우 자, 실루엣 값이 최대가 되더라. 그래서 K는 3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루엣 메소드와 엘보우 메소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엘보우 메소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이긴 한데 사실 이 K계는 사용자가 먼저 알고 있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이렇게 사실 K계를 설정을 해도 그렇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데이터의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잘 맞지가 않아요. 자, 이 차원을 생각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자, 이게 더 멀죠. 자, 3차원도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뭐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 여기가 더 멀죠. 이건 인간이 눈으로 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4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리에 대한 개념이 무감각해져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컴퓨터도 그 거리에 대한 개념이 무감각해집니다. 물론 구할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 간의 거리가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의 거리보다 좀 더 가까워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게 실제로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이 차원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완전히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이 군집 분석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잘 맞지 않는 경향이 커져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K민지 클러스터링은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잘 안 맞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K민지 클러스터링의 단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건데,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의 단점은 약간 보완한 이 클러스터링이 K-매도이드 클러스터링이에요. K-매도이드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